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히고자 하는 방송, 마음치유 방송, 이미 아름다운 당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이죠. 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번째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사회불안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사회불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진 분들의 사연을 듣고 같이 고민을 풀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코너에서는 마음치유와 관련되는 좋은 글을 읽고 그 다음은 질문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에는 어떤 질문, 사소한 것도 좋고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내용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절판된 책, 지금은 안타깝게도 팔지 않습니다.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신경직적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부분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첫 번째, 인정한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 자신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 사람 혹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고백한다. 인정하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나 스스로 거부해온 치유법과 힘이 솟아나게 된다. 두 번째, 허락한다. 두려움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온전히 다 허락한다. 세 번째, 행동한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있는 일이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한 척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을 극복한 척 행동한다라고 한 말은 두려움을 극복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두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 횡격막을 움직이며 심호흡을 한다. 두려움을 느낄 때는 가슴으로 호흡하게 된다. 두 번째, 평온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거기에 집중한다. 세 번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강한 사람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이끌어준다는 상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렸는데 제가 순서대로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 자신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 사람 혹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고백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귀를 꼈을 때 그거를 숨기고 있으면 되게 들킬까봐도 두렵고 이미 상대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마음이 참 두려워지는데요. 이때 인정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감출 필요도 없고 괜히 거짓말하는 느낌도 들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일단 얘기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시험 보고 성적이 안 좋아도 통지표를 바로 보여드리고 나면 보여주기 전엔 되게 두려운데 막상 보여드리고 나면 욕 한번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것처럼 인정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정을 하려면 내가 너무 창피하게 느껴지거나 수치스러우면 얘기하기 힘듭니다. 내가 대단히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내가 대단히 못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인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단계에서는 나의 두려움이 나만 이상한 게 아니고 누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락한다인데 이게 두려울 때 앞에 나가서 발표하거나 회의 때 굉장히 불안하고 떨릴 때 이거를 억누르려고 하면 억눌러지지도 않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긴장을 발생시키는데 그럴 때 그냥 내가 그냥 두렵구나, 불안하고 떨리고 긴장이 되는구나 라고 그거를 그냥 온전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긴장이 오히려 풀어지고 편안해지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뜨거운 사우나에 있는 탕에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처음엔 뜨겁지만 들어가고 나면 편안해지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그냥 허락하면 굉장히 이렇게 이완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행동한다. 어,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동한다면 참 어떤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용기라는 거는 두렵지만 행동하는 게 용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벌벌 떨리지만 두렵지만 내가 얘기를 함으로써 없던 용기도 생겨나고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에너지를 느끼고 에너지에 따라서 힘이 막 솟아오는 걸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때 횡격막을 움직이며 심호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긴장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긴장할 때는 이렇게 잘 안 들이마셔지는데 이때는 차라리 숨을 천천히 내뱉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할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횡격막을 움직이면서 이제 숨을 내쉬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들숨은 저절로 들어오고 들숨은 자연스럽게 내버려두고 내쉬는 것만 뭐 입으로 할 수도 있고 코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소리를 내지만 여러분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지금 저는 일부러 소리를 냈지만 이런 느낌으로 내쉬면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온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거기에 집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 이미지가 왠지 사람들이 잘 안 보이지만 왠지 나를 비웃을 것 같고 안 좋게 볼 것 같은데 이럴 때 나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온화한 표정을 지는 사람을 본다거나 아니면 마치 그런 이미지를 어떤 평온하고 자연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좋은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강한 사람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이끌어준다는 상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강의할 때 친구는 상대방 청중이죠. 상대방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많이 떨리는데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박수를 쳐주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강의를 한다기보다 같이 가는 거니까 훨씬 더 안심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어떤 위대한 존재 혹은 편안한 존재가 나랑 같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 예를 들면 긴장돼서 말을 더듬을 때 그때 내가 종교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내 뒤에서 내 어깨나 내 등에 손을 대고 계신다 라고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비록 두렵지만 그래도 내 뒤에 뭔가 이렇게 든든한 존재가 있으면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또 뭐 꼭 하느님이나 부처님 아니더라도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 나와 함께 있다. 인자한 사람이면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든든하고 편안해진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좋고 아니면 어떤 만나지 않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상상하면서 그런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고 있다. 혹은 내 등 뒤에 나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 라고 상상하면서 한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도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주제였고 이제 그게 오늘도 비슷한 얘기지만 약간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불안증이든 우울증이든 어떤 인간관계 문제든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되게 어렵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거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되게 그 용기가 많이 필요하죠. 용기가 많이 필요한 만큼 했을 때 그 성취감과 그 희열, 그리고 더 좋다면 상대방의 반응이 좋았을 때는 굉장히 뭔가 내가 엄청난 걸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친구한테, 야, 나 정말, 뭐, 예를 들면, 내가 야동을 많이 본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런 걸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게 두려울 수 있잖아요. 정말 야동 보면 되게 변태 같고, 정말 내가 상대방이 찌질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워서, 왠지 모를 죄책감과 수치심에 잠겨 살아가는데, 그런 건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용기 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상대가, 야, 나도 많이 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안심, 깊은 안심이 있죠. 아주 밑에서부터 느껴지는 깊은 안심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나랑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끼면서 어떤 때로는 구원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 있는 사람들 안에서라도 어차피 모르잖아요. 우리가 닉네임은 바뀔 수도 있고 닉네임을 써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오늘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난 이래서 두렵다. 나는 뭐 말재주가 없어서 말 못한다고 흉볼까봐 두렵다. 아니면 나는 맨날 우울한데 재미없다고 느낄까봐 우울해서 왠지 내 옆에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두렵다. 뭐든 좋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나는 뭐 살이 쪄서 뭐 흉하게 보일까봐 두렵다. 뭐 나는 말라서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봐 두렵다.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힘든 점, 두려운 점들을 많이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워터드럼님 반갑습니다. 이 마음치유 방송 이미 아름다운 당시에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인간관계 고민이나 마음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어려움들을 같이 상의하고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심리상담가 박대령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한다 이런 주제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는 오늘 제시한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도 괜찮습니다. 인간관계 고민이나 뭔가 자신만의 특수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도 좋고 아니면 그냥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나 알고 싶은 것들을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질문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나눈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이렇게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오늘 강박증을 가지신 분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셨어요. 사회불안과 강박증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두려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고 또 내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 되게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그냥 심한 정도를 넘어서 계속 그 생각이 맴돌고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든 가해의식이든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이 생각을 바꾸면 좋아질까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생각을 바꾸는 거는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험을 했을 때 당연히 사람이 나를 안 좋게 흉볼 것 같고 혹은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점점 들게 되는데
그런 인생의 경험이 담겨 있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만 긍정적으로 한다고 잘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전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너무 과잉 일반화를 그냥 일반화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한다거나 생각을 다른 대안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생각 자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생각 자체를 그냥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액트라는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변형된 건데요.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하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자꾸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문제제기였죠. 그래서 이 다음에 나타난 심리치료의 흐름은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그 생각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면은 좀 과하긴 하지만 내가 필요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과하긴 하지만 필요했을 수 있는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기칠지 몰라. 어떤 남자한테 폭행을 당했다면 어떤 남자들이든 나를 해칠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는 필요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통사고 당하면 그 다음에 어떤 차가 나를 칠지 모르는 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차는 나를 안 칠 거야, 확률적으로 그런 일은 적어. 사실 이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적어도 그런 사고는 나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고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화하니까 모든 차들이 무섭고 일반화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못 믿겠고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필요한 생각이니까 다만 좀 적절한 수준으로 할 수 있게 조정하는 게 심리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꾼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안심할 수 있는 경험을 한다면 약간 불안하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고 사람과 대화해보고 나면 좋은 사람도 있구나,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화하면 관계가 나아지는구나 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경험이 생기면 과거에 불신하고 피해 입고 부정적이었던 경험에 새롭게 경험하는 어떤 좋은 것들이 중화되면서 때로는 조심하고 때로는 마음을 여는 게 유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불안한 두려운 생각, 그거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심리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피해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되려면 가장 좋은 거는 혼자서 아니야, 사람들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인 공간에서 서로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따뜻한 얘기를 그럴 때 우리가 그래, 믿겨지는 거죠. 실제 사람이 괜찮으니까 더 믿겨지고 그래서 더 인간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면서 불안이나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얘기하시는 동안 질문 준비해 주셔서 올려주셨네요. 예, 다른 분들도 질문 올려주시고요. 손잡아 줘요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술을 마시다가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표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이해해 준다기보다는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서운해서 대화할수록 상처가 되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저에게 잘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다행인 점은 남편이 잘하는 사람이다,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이건 참 다행이죠. 근데 남편은 손잡아 줘연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 물론 뭐 남편의 어떤 조언이 필요하겠죠. 그게 남편의 조언이 딸기 우유다. 어, 근데 손잡아 줘요님은 지금 나는 초코 우유가 필요한 거죠. 이해받는 게 지금은 딸기 우유 먹어봤자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초코 우유 먹어야 내가 더 아픈 것도 나아지고 더 기운이 날 텐데 남편은 이 초코 우유를 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니까 물론 내가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실 거예요. 그거는 남편의 잘못도 손잡아 줘요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서로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조언을 해주면 아주 문제가 없겠죠. 근데 공감과 이해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면 자꾸 짜증이 납니다. 난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왜 딸기우유 주냐고 짜증나죠. 뭐 딸기우유 준 사람이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필요한 게 초코우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야, 자기가 그래, 자기 말이 맞아.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필요해. 그런 조언을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나는 그 노력을 하려면 힘이 좀 필요해. 기운이 나야 돼. 어, 그게 잘 기운이 안 나서 노력하기 힘든데, 내가 기운이 나려면 이해받고, 이렇게 다독여주는 게 나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이렇게 조언도 고마운데, 나한테 플러스, 먼저, 애쓴다, 힘들겠다, 어, 아니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물어봐 줬으면 더 좋겠어. 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공감 못 해줘? 짜증나 이러면은 남편은, 난 또 애써서 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짜증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공감을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신들이 쉽게 하는 걸 하는데 그럴 땐 좀 가르쳐 줄 필요도 있습니다. 음, 처음에 가르쳐 줄 때는 예시를 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 남자들이 배운 바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감해줘 하면은 못 하거든요. 그런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보야, 참 힘들었겠다. 이 말 해줘봐. 이런 식으로, 한 단어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지금, 고마워. 그 얘기 들으니까 좋다. 물론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라서 그거 하기 싫다라고 어, 그래서 전문 용어로 엎드려 절 받기라고 얘기하셨네요. 예, 그 엎드려 절 받기라고 생각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진심이 없는 절 받기라서 싫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예 진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형식을 절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마음은 있는데 절하는 법을 모른다. 그러면 절하는 법을 알려주면 되죠. 그리고 당장은 약간 어색해하면서 절하면은 진심이 다 실리진 않겠지만 절을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진심이 실려요. 우리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때론 형식적으로 절을 하기도 하지만 절하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좋은 마음을 더 갖기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엎드려 절받기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예,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도킨스님이 힘들다고 하는 말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는 말이 기분이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연락을 자주 하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연락을 자주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음, 네. 음.
궁금합니다. 그 뒷말이. 예. 네, 제가 잠시 다른 말씀을 드리다가 그 말에 답변을 마저 질문이 마저 완성되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얼마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전에 EBS에서 방송이 나왔는데요. 아주 갓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있고, 그다음에 여자 갓난아이들이 있는데, 이 엄마 손에서 피가 나는 그런, 진짜 피가 나는 건 아니고, 피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실험을 했는데, 여자아이들은 막 울고, 많은 남자아이들이 호기심 있게 보거나, 무심하거나,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어날 때 그 차이가,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들은 보다 전쟁 상황 같은 투쟁 상황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빠른 결론을 도출하고 이제 이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발달돼 있다라는 게 아주 어린 아이에게서 나타났던 거죠. 반대로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아픈 거를 느끼고 우는 그런 어떤 정서적이고 그런 공감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남자들한테 공감을 원할 때 여자랑 똑같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아주 쉬운 거 알려주고 그걸 따라했을 때 강아지한테 먹이 주듯이 많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쉽게 알려주고 어떻게 할지 알려주고 그러면은 좀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도킨스님 아까 질문에 마저 어,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 힘들다고 하는 말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는 말에 기분이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연락을 자주 하시는데 답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와서 힘들고 그 전에 불편했던 감정이랑 아직 가까운 게 아닌데 연락이 조금 자주 오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답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오히려 그분이 날 안 좋게 여길까봐 불안해지고 그러네요. 하지만 직접 불편하다 이야기하는 게 힘드네요. 예, 힘드신 부분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는 조언에 기분이 불편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난 그렇게 친하지 않은 너무 연락을 자주 하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네요. 일단 상대방이 조언을 해줄 때 불편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 아직 친한 관계가 아니니까 뭐 솔직하게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럴 때는 그냥 이분을 조언을 만약에 섣불리 한다 이분이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데 당신은 그런 점이 없었느냐라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감을 안 해주면 내가 나와 비슷한 점이 없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질문을 하면 그분이 생각해 보다가 나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랑은 달라도 나처럼 잘 안 됐던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조언보다는. 그러니까 토론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경험을 한번 물어보세요. 어, 나는 사실 그냥 용기 내서 해봐라라고 하는 게 잘 안 되는데 당신 혹시 그런 부분 없었느냐? 잘하는 부분 말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사진 찍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을 들으면 이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연락을 자주 하는데 이게 너무 자주 온다. 이럴 때 난처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나는 막 문자 많이 하고 전화 많이 하는 거 싫은데 불편한데 싫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놔두자니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선택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어, 답을 잘 안 하는 거죠. 내가 뭐
답을 늦게 하고, 아, 미안하다. 내가 연락 이런 거를 좀 늦게 받는 편이고, 어, 이제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 다른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지금 뭐 윈도우 업그레이드가 떠가지고, 이게 지금 화면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뜨네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그냥 내가 이렇다라고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한편으로는, 아, 나는 사람하고 사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어, 이제 연락 자주 하는 게 약간은 부담스러운데, 당신 싫어서가 아니라 내 스타일 때문에 그런데, 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뭐 멀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하기 힘든데,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상대방이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면 서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킨스님 말씀은 단답형으로 답했는데 그분이 나를 안 좋게 여길까 봐 불안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생기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불안이고요. 하지만 직접 얘기하는 건 불편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서 어색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이 얘기할 만한 사람이다. 한 번쯤 실험이 용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막 에너지를 막 모아서 실험을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면 삶이 달라질 수 있겠죠.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예, 손잡아줘요님. 어, 감사해요. 그렇게 좋게 표현했어야 하는데 서운하다고 내가 살아온 환경을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운한 티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오빠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니 너도 내가 어떤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전 계속 나보다 남편 힘들지 않고 화목한 가정에서 잘 살아왔으니 오빠가 상처를 받았어도 나보다 더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계속 서운한 마음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손잡아줘님이 이제, 느끼셨네요. 이제, 그동안 내가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한 것 같다. 이 뒷말은 써주시지 않으셨지만, 남편도 뭔가 더 힘든 점이 있었을 텐데 내가 외면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남편 마음도 살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AKM1610님 반갑습니다. 코드블루님도 반갑고요. 예, 오늘 질문 답변 시간인데요. 마음의 고통, 인간관계 어려움,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한 거라면 뭐든지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아, 네, 코드블루님이 이제 날씨 더운데 건강 잘 챙겨라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요즘 날씨가 좀 더워졌죠? 몸도 좀 늘어지고 뭔가 불쾌지수는 올라오고 더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여름밤은 더 소중하고 시원하니까 낮보다 시원하니까 더 살맛이 나고 밤에 뭔가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편으로 힘든 것과 좋은 게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게 사실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 때 우리가 뭔가 그걸 벗어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 고통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뭔가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얘기하려는 노력을 잘 안 하게 되죠. 많이 안 힘들면 그냥 덮고 넘어갑니다. 대충 지나가는데 많이 힘들어야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 어, 여름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걸 같이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의 힘든 삶 속에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에너지와 기회가 같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술이 마르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질문, 어, 또 다른 질문, 뭐든지 얼토당토 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질문도 좋고 아주 사소한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뭔가 이 공백 기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불안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도킨스님, 아까 이야기하신 ACT, 액트, 수용 전념 치료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사실 뭐 저는 수용 전념 치료에 대해서 많이 깊게 공부하진 않았어요. 대충 어떤 것이다라고만 아는데, 음, 이게 태어나게 된 배경이 인지행동 치료자들이 이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가벼운 어떤 사회불안이나 혹은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좀 심한 증상에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이게 왜 그런가 이제 고민하다 보니 생각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게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들이 어, 그냥 생각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돼서 그럼 생각의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런 마음 세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명상에서는 우리가 생각과 싸우지도 뭐 쫓아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명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1단계가 생각이 찾아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아차리고 그래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그래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1단계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용전념 치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기슈탈트에서는 그 배경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노력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언제부터 했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런 나의 생각의 배경이 되는 경험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됐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럼 다른 경험하면 좀 달라지겠지? 라는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인 방향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생각은 자꾸 떠오르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더 심하게 생각나고 계속 그 반복적으로 생각이 더 갇히게 됩니다. 네, 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ACT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제가 나중에 ACT 공부하신 선생님을 한번 초청을 하든지 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음. 예,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그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7년 만에 외상값 갚은 얘기 했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앞에 이 슈퍼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어떤 편의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는 외상을 해줬었어요. 이제 자취를 하는데 뭐 먹을 건 없고 반찬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하니까 학생들이 외상을 긋고 물건을 받아와서 돈은 나중에 갚는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 2만 5천 원인가 얼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돈을 한두 달 안 갚았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일주일 만에 갚을 땐 갚을 수 있었는데 2, 3주 지나니까 이게 미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이 들고 돈이 있어도 3주 지나니까 안 갚게 되고 3주 지난 안 갚으니까 더 두려움이 커져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났는데 두려움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7년이 지났는데 외면하려고 했는데 1년에 한두 번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7년인가 9년째에 제가 학교를 갔어요. 그 앞에 가게를 가서 정말 두려웠죠. 제 상상에는 야,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믿고 막 예상을 했는데 네가 몇 년째 안 갚았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두려웠던 거였는데 막상 용기를 내서 진짜 큰맘 먹고 갔어요. 7년 만에 용기죠. 갔는데 그냥 웃으면서 뭐 그런 걸 신경 썼느냐 하면서 뭐 안 갚아도 되는데 돌려주니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7년 동안 고민하지 않고 빨리 갚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가 두려운 걸 얘기할 때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다음은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예, 손잡아 조연님 질문 또 해주셨는데요. 전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질문 안 해주시면 제가 준비 안 돼 있는데 뭔가 막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느꼈던 두려움이 전화 공포예요. 전화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 주변도 없고 말을 잘못해서요. 예, 전화 공포.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내가 말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 들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쟤는 왜 이렇게 전화할 때 말을 못해? 라고 할까봐 긴장되고 긴장하다 보니까 더 전화할 때 말을 더 어색하게 하거나 이상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더 긴장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 어떨 때는 막 버벅대면서 말을 더듬은 적도 있었고요. 전화할 때 긴장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음, 다행인 거는 이런 전화 공포, 전화할 때 두렵다라는 경험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보편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손잡아 저연님 혼자만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화할 때 많이 의식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의식하고 남들이 어떻게 볼지 그 평가가 두려운 단계를 잘 지나면 자신감이 생기면 그럼 또 편해져서 잘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면 더 긴장되고 잘 안 되다 보면은 더 꼬이죠. 꼬이다 보면 더 어려워지고요. 최근에 남편이 시어머님이 제가 전화를 안 한다고 전화 좀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 결국 전화했었는데 통화하고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일단은 이 전화 뭐든지 이게 전화할 때 두려움이든 뭐든 이 좀 낮은 단계부터 시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좀 편한 사람한테 지켜보는 사람이 좀 편한 사람이면 좋겠죠. 많이 평가를 안 좋게 할 것 같은 사람보다는 좀 더 편안한 사람이 지켜볼 때 전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각났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두 번째는 그 이 뭐랄까요? 좀 편안한 사람이 지켜볼 때 하는 게 좋겠고, 어, 그, 전화에 대한 두려움을 지켜보는 사람한테, 가볍게라도 얘기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일단, 내가 지켜보는 사람이 편안한 게 좋고, 또, 편안한 사람이더라도 불안하겠죠. 평가할까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주제처럼. 야, 나는 이렇게 누가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이제 전화 잘하나, 못하나, 똑부러지게 하나, 못하나, 그렇게 볼 것 같아서 은근히 신경 쓰인다. 그런 게 두렵다라고 지켜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낯선 사람한테 얘기하기 어렵겠고,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옆에 있다. 근데 전화하는 걸 듣고 있다. 그럴 때 남편한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아니면 오늘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 이렇게 전화할 때 두려워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다른 분들도 전화할 때 의식하시는 분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저도 전화할 때
남이 내 통화를 어떻게 들을지 의식이 돼요. 라고 공감을 표현해 주시면은 손잡아줘요님이 덜 외롭고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없으신가요? 전화할 때? 뭐 지금 아니더라도 옛날에 그랬다. 그럴 때 어떻게 벗어났다. 이런 노하우도 좋고, 그냥 나도 어렵다로 간단히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저도요 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네. 음.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코드블루님, 저도 전화 안 받으려고 맨날 비행기 모드 해놓음. 네. 도킨스님은 음식점 주문할 때 내가 안 하려고 했었다. 예, 그렇죠. 이 전화든 뭐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냐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숙련되지 않은 병사다. 당연히 무섭죠. 6.25 때 군인들이 이렇게 보고총 쏜 게 아니라 이렇게 참호 속에 머리 쳐박고 이렇게 참호 바깥으로 손만 올려서 총을 쐈대요. 그러니까 총알이 맞는 총알보다는 뭐 한 발이 맞은 몇천 발이 낭비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뭐 경험이 있는 사람도 두려운데 사실은 전쟁터는 경험 없는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주 그냥 공황이 뭐예요. 그냥 진짜 죽을 정도로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회생활도 전쟁이죠. 우리가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는 우리가 어떤 평판이 신경 쓰이고, 남들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개인주의적인 문화라기보다, 어떤 남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문화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체면, 뭐, 남들이 어떻게 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 사회생활에서 아주 친하지 않은 남한테 내가 뭐, 내 외모를 보여주던, 내가 말하는 걸 보여주던, 내 행동을 보여주던,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두려운 거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소심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게 두려운 거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인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쟁터의 병사다, 초보 병사다. 그럼 누가 지도를 해주죠. 야, 심호흡을 해. 무서울 땐. 아니면은 성경을 읽어. 아니면 뭐, 그럴 때는 이런 자세로 하면은 덜 위험해. 이런 식으로 지도를 받죠.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총알 안 맞는구나. 안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안 떨려고 하지 말고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전화할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 드린다. 그러면은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 뭐 건강하세요? 뭐 아니 뭐 좋은 말 있잖아요. 아무튼 되게 의미 있는 한 가지 멘트. 어, 뭐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한 다음에 그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어, 하여튼 뭐 덕담 같은 거라든지 전화할 때 이왕이면 그냥 다른 말보다는 뭔가 좋은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좋은 말을 한마디 해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전화 통화만 몇 마디 못해도 한 것만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당연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를 인정하고 뭐 자꾸 하는 거죠. 해야 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면서 못하는 걸 인정하고 그냥 그걸 해보는 거죠. 창피해도. 근데 이때는 연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해야지 나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창피한 거, 어, 뭐, 그냥 딱 한마디 하고 끊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안부 인사하려고 전화 드렸어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낸다든지, 문자라도 말로 하기 어려우면 문자라도 막 보내다가 통화하면 좀 덜 무서울 거예요. 네, 코드블루님 음식점에 전화하기 싫어서 요기요랑 지마켓으로 시킨다. 어, 주문할 때 내가 주소 제대로 불렀는지 정신없고 불안해지고 잘못 이야기해서 딴 집에 간 거 아닌가 불안하고. 예, 그렇죠. 이거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주문할 때 불안한 거. 저도 중국집에 전화하는데,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두렵다고? 저 그거 되게 불안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 왠지 그런 말 하는 것조차
긴장되고, 가족들이 지켜볼 때 가족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것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거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근데 사실은 기본이, 인간의 기본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돼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그래야 눈치도 보고 적응도 하고, 그래야 맞아 죽지 않고 왕따 안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당연한 거다. 예.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좋겠죠. 아, 코드블루님, 그냥 이유 없이 전화 한 뻘쭘하니까 조그마한 선물 보내놓고 확인 전화 하면 된다. 뭐, 이런 전화 사이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좋은, 뭐, 이모티콘으로 뭔가 좋은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뭐, 선물도 주거나, 뭐, 이런 관계가, 일단 관계가 좋아지면 전화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만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관계에서 내가 잘하자. 인사라도 잘하자. 아니면 안부 인사, 안부 문자라도 잘하자. 전화는 어렵다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뭐 직장에서는 내가 커피라도 한 잔 타주자. 뭐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이 오가면 그 다음에 전화든 직접 말하는 것도 훨씬 편해집니다. 네. 그렇죠. 시어머니는 도킨스님 말대로 시어머니니까 더 불안하고 더 불편하죠. 특히 시어머니는 더 어렵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도 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시어머니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어머니니까 어렵다. 어, 괜찮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맞아요, 어렵습니다. 손잡아줘요님, 꼭 해야 하나요? 안 할 생각은 아니지만 내 성향을 인정하고 안 할 수도 있지. 두려우니까 못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제 입장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어, 내가 안 해도 괜찮으면 그래도 편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안 하면 계속 찝찝하고 불편하다면 그건 하는 게 낫죠. 그게 나으니까.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손잡아줘요님은 안 한다고 편할 분 같진 않아요. 이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이제 안 좋게 보이고 싶지 않거나 그런 잘 보이고 싶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이 있으실 텐데 이미 상대방한테 책 잡히고 싶지 않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 어떤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할 때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면 괜찮겠지만요. 근데 아무래도 남도 아니고 남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 어떻게 남처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어차피 안 해서 두려우나 해서 두려우나 두려운 게 똑같다면 한번 이제 다른 데서 좀 연습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좀 용기가 날 때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의니까 해야 예의니까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라는 게 이제 내가 편한 사람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마치 이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뜀틀 1단이든 3단 있는 것처럼 앞에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다. 근데 언젠간 넘어야 한다면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된다면 넘을 수 있을 때 한번 넘어보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는 한번 물론 다만 단계에 맞죠. 뜀틀을 1단부터 갑자기 시어머니는 아마 뜀틀 5단일 수도 6단일 수도 있겠는데 다른 난이도 낮은 뜀틀을 넘어보고 자신감도 쌓고 용기도 이렇게 충전을 해서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1시 반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이제 6분 남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끈따끈한 질문 해주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그렇죠. 손잡아줘요님. 전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기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문화가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아닌 것도 있고, 개인주의적인 문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경 많이 쓰는 것도 문제인데,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나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좀 더 체면이 중요하고, 평판이 중요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 뭐, 너무 잘할 필요는 없겠지만,
음, 불안한 것도 당연하고, 불안하지만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한 가지 흥미로운 어, 책이 있었는데요. 이제 나라별로 그 책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문화의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자들이 사회 공포가 굉장히 많대요. 다른 불안증보다. 그게 이제 그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문화적인 특성이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사회 공포가 되게 남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한국과 일본이 많은데 어 일본은 이제 일본 문화에 따라서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되게 큰 문화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무 조심하는 문화가 있고 속마음도 잘 안 하고 불편한 것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더 관계가 신뢰가 있기보다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불편한 관계로 지나가는 속마음을 감추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 불안이 이렇게 많은 거고 우리나라는 다양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6.25, 뭐, 다음에 군사 독재 시절 지나면서 굉장히 외부의 침입이나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우리 국민들끼리 많이 갈등하고 반목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굉장히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 후유증, 전쟁 뭐 6.25 전쟁만이 아니라 전쟁 같은 이런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시대의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토론을 하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서로가 조그만 흠도 공격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체면이 중요하고 남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그런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도 같이 있고 또 서구의 사회공포처럼 나의 능력 강해야 된다. 미국의 사회공포증은 뭐 약하면 안 되냐, 약하면 안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어떤 서구적인 부분과 전통적인 부분과 시대사적인 배경이 맞물려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공포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증후군이라고 하니까 손잡아 줘요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사회적인 불안을 장착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떨리고 더더군다나 아직은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내가 이 두려움에서 편안해질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떠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외치시고 앞으로 전쟁터에선 초보 병사와 같이 단계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나에게 친절한 방식으로 숙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쉬운 방법, 찜틀 1단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박수 쳐주거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하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경험이 두렵지만 좋은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코드블루님 링크 너무 좋네요. 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 하나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만나다 보니까 두려움이 적어지는데요. 그래서 처음 방송보다는 좀 더 편해졌는데 이게 친해지면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해진다는 거는 코드블루님이 저한테 윙크해주고 손잡아줘요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수고하셨다고 얘기해주는 이런 한마디 말이 우리를 좋은 마음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이 좀 줄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강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우린 공동체니까 손잡아줘요님 닉네임이 기가 막히네요. 우리가 혼자 용기 내는 것보다 서로 솔직하게 나도 두렵고 너도 두렵고
그래, 괜찮아. 그래, 같이 힘을 내서 같이 걸어가 보자 하는 그런 우리 지금 채팅방의 문화, 이런 게 우리가 더 편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다른 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편한 용기가 나는 그런 좋은 경험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참, 지난 방송은 제가 녹화를 안 눌러놓은 관계로 제가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10회 방송은 올리지 못하고 오늘 방송은 제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